삼성전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론이 좀 나왔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의 조정은 좀 이해가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외인입니다. 네.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아무래도 이제 투매가 투매를 좀 불리는. 리포트 보고 헤드라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0% 향상된다. 엔비디아 관련 밸류체인이 될 수 있다. 오랜만에 좀 심텍이 눈에 띄어가지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도 이제 PCB 기판을 만드는 기업인데 리포트 보고 헤드라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0% 향상된다. 와 깜짝 놀랐는데 약간 이제 기저효과죠. 작년 2분기에 다른 기판주보다 못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기판주들은 뭐 작년 2분기에 뭐 그래도 실적이 뭐 80억, 뭐 120억 요 정도 나왔었는데 심텍은 작년에 55억 정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심텍이 또 시가총이 큰 편인데 영업이 55억밖에 안 나왔는데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이 473억 원 기록할 거면서 8배 개선된다. 그 다음에 매출처가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글로벌 빅5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빅5로 치면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가지고 매출처를 다 확인했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글로벌 빅5 삼성전자랑 SK스랑 마이크론 이거는 유추가 충분히 되시죠. 근데 여기다가 보니까 중국 매출이 있고요. 일본 매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중국 매출은 창시 메모리 쪽이고 일본은 키옥시아. 그래서 이 글로벌 빅5를 모두 다 좀 주요 고객수로 갖고 있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나왔는데 이 비메모리형 패키지 매출 확대로 수익성 개선에 나설 것이고 올해 상반기보다 올해 하반기에 좀 추가적인 실질 향상화가 될 것이고 오늘 보니까 PCB 기판 관련 종목들의 공통점이 하반기에 테스트 모듈 수의 기대감이 있으면은 실적이 향상될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약간 경쟁 구도 있지만 워낙 수요 니즈가 폭발적이다 보니까 이들이 각각 가져가는 파이는 견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탑픽은 네. 이제 공개를 해야겠죠.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제 탑픽은 대덕전자인데 네. 저는 좋은 종목인 걸 알고 약간 밸류 평가 비슷하면은 조금 거래 대금 많으면서 변동성 큰 걸 구독자분들께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덕전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대덕전자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다 종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반도체 중에서도 AI랑 GPU에 필요한 뭐 PCB 기판 혹은 MLB 그러면은 이수페타시스를 딱 빼면은 이제 대덕전자가 완전 그 정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랑 SK스에 납품을 하고 있고 저는 그냥 실적만 볼 거다. 그냥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PCB 기판주 중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퍼포먼스에 집중할 거다. 그런 분들께 이제 코리아 서킷을 권해드리고 야 그래도 내가 PCB 기판이 반도체인데 그래도 AI나 GPU 쪽 반도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저는 대덕전자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6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배 개선될 거고 저는 이 뉴스 나왔을 때 오히려 이 뉴스 나오면서 주가 떨어지길 바랬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7년 만에 최대 투자 나선 대덕전자 이 자신들의 이제 FC BGA 투자 사이클에 맞춰서 증설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자금 조달을 한다고 자금 조달을 해서 공장을 증설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여유 자금만으로 증설한다는 거는 그만큼 대덕전자가 갖고 있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이제 차입을 안 했을 때는 이 캐파 증설로 인한 시너지가 결국 ROE 자기 자본 이익률로 돌아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두 가지 시선이 갈립니다. 대덕전자가 차입을 하지 않고 자기 돈을 쓴다고 했을 때 그러면 대덕전자가 차입을 안 하고 자기 현금으로만 투자를 하면 결국 나중에 여유 자금이 떨어지니까 이 대덕전자에 있어서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런 뷰로 대덕전자가 밀렸을 때는 저는 오히려 그게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덕전자가 오늘 음봉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순매수 나오고 있고요. 즉 121선에서 닿은 상황에서 밑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전자는 이미 투심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럼 대덕전자가 4,670억을 들여서 공장을 증설한 다음에 생산 라인 늘려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AI 가속기랑 GPU에 필요한 PCB랑 MLB를 대덕전자한테 주문을 줬을 때는 이 올해 2분기에 보여줬던 실적 퍼포먼스가 올해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에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돼가지고 오늘 탑픽은 제가 대덕전자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사례를 좀 보면 TSMC와 그렇죠. 네. 본주 대만에 이제 본주가 좀 있지만 지금 ADR은 예탁 증서고 ADS는 예탁 증서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걸 ADS라고 합니다. 그 ADS를 대만 본주랑 좀 교환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좀 생각했던 것처럼 1대1 교환 방식은 아니고요. 전체 이 교환의 이 총량은 좀 규제가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SK하이닉스는 TSMC와 좀 유사한 흐름으로 좀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1대1 교환 방식으로 좀 갈 것인가 이게 좀 화두가 좀 됐는데 지금 추정에서도 나오는 부분은 지금 ADR 증서에서 좀 발행됐던 주식 한 40조 원을 통해서 좀 발행됐던 한 2조 한 2억 9천만 주 정도 되나요? 그 정도의 수량을 좀 할당량으로 해서 아마 한국 본주와 이제 교환이 이제 29일부터 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가격 격차가 좀 벌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한국 본주에 대한 이 프리미엄이 좀 붙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 가격적인 어떤 매력도가 좀 올라가게 된다면 뭐 아무래도 외인 중심의 수급 여건들이 좀 개선되면서 SK하이닉스와 이제 본주와의 그 괴리 격차는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과거에 TSMC도 대만 본주와의 그 가격적인 어떤 프리미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벌어졌다가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한 12에서 한 15% 정도에 대한 간격을 좀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우리가 상장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한 50% 정도 이 수익률 괴리가 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도 좀 일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SK하이닉스 본주의 가치가 ADR 가치보다 좀 낮은 건 맞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격차가 좀 더 커진다는 부분들은 SK하이닉스 본주 자체에 대한 매력도를 좀 반영시킬 수 있는 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반도체 투톱에 대한 내용들 너무 노이즈의 민감도가 좀 커지다 보니까 반등이 나와도 더 쉽게 좀 매수하기에도 또 부담스러운 것도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격적인 이점을 보면 그동안 올랐었던 구간을 생각했을 땐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진입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데 다만 아직 시장의 방향성이 반도체가 하반기에도 견조하게 딛고 좀 잘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구글의 실적 발표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 사실 숫자에 대한 어떤 의미보다는 캐펙스 투자 기조 정말 잘 상향해서 좀 가는 것인가 내년에도 상향 유지를 좀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고요. 이 부분이 오늘 어느 정도는 좀 충족됐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에 대한 드라마틱한 그런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었다. 다만 이제 다음 주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메타,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 기조도 일단 관전 포인트가 좀 사실 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캐펙스에 대한 투자 기조를 같이 또 상향해서 유지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이 피크와도 우려감들은 상당히 좀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수급적인 어떤 반등 기점을 최근에 낮아진 주가 현황들 그리고 지금 환율이 좀 내리면서 외인의 수급 여건들이 좀 개선되면서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외인 중심 수급도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으로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8월달 중순기쯤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전 고점들까지에 대한 탄력도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바닥권에 대한 어떤 흐름들보다는 상방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탑픽은 좀 삼성전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실적 기대치 하회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조금은 좀 남아 있고요.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최근에 TSMC가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단가 10% 정도 인상 협의를 하고 있죠. 하반기에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가격 상승 기조가 같이 동조돼서 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적자폭에 대한 축소가 3분기 뭐 이익 개선 내지는 뭐 4분기 흑자 전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가격 정상화 전반적인 어떤 시장 정상화 점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또는 이제 수급의 차별화를 좀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가격적인 이점들은 충분히 좀 고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